깡쌤이 쏘는 통 큰 국어, 깡통 국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이렇게 잊지 않고 저 깡쌤 이 강의 깡통 국어에 와 주셔서 아주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힘차게 활기차게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자, 마음의 준비 되셨죠? 자,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라는 증거로 저에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세 가지를 좀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뭔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여러분의 눈과 그 다음에 여러분의 귀와 그 다음에 여러분의 영혼, 정신을 저한테 좀 맡겨주셔야 합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하니까. 자, 이번 시간에 좀 공부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서 빨리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공부하실 작품 제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공부하실 작품은요. 자전거 도둑 2 무슨 영화 시리즈도 아닌데 1, 2, 3? 3는 없습니다. 자, 1, 2까지 있습니다. 자, 자전거 도둑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워낙 작품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여기저기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도 많아서 다른 작품에 비해서 좀 분량이 많지요. 그래서 반 정도로 잘라서 1, 2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혹시나 앞에 자전거 도둑 1 들으신 지 한참 되신 건 아닌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1, 2로 나누었지만 결국엔 하나의 작품이잖아요. 하나의 줄거리 쭉 연결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1 앞부분의 내용을 좀 기억하고 계셔야 이번 시간에 진행될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전거 도둑 앞부분 1 내용을 좀 들은 지 좀 시간이 좀 지났다, 좀 된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부분 내용을 좀 듣고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전거 도둑 2 어떤 내용이 뒷부분. 근데 사실 제가 분량상으로 적당히 반쯤 끊었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앞부분보다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사건은 이 뒷부분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면 사문단부터 시작이 돼요. 가, 나, 다, 라, 마, 바까지 제가 원해서 했고 우리 교재로 보시면 사문단부터가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보게 될 내용인데 자전거 도둑 1970년대에 그러니까 세운상가를 배경 청계천 세운상가 전기용품 도매상에서 일하고 있는 수남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는 아니지만 이제 꼬마 원래는 학교를 다녀야 되는 학생인데 이제 꼬마 점원이 이 소설의 주인공이지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시골에서 홀로 상경해서 그 이제 점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인 영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 영감이 겉으로는 굉장히 수남이를 위하는 척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이제 이 수남이한테 거의 모든 가계를 맡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수남이는 그렇게 혹사를 당하면서도 주인 영감이 오히려 고마워요. 왜? 자신이 학교 다니고 싶어하는 마음을 말한 적도 없는 자신의 꿈을 주인 영감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진짜로 주인 영감이 알아준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수남이 열심히 일하라고 그냥 한번 해본 말인데 어쩌다 그게 맞아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수남이는 몸은 힘들지만 그런 고마운 주인 영감이 자기를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면서 주인 영감을 위해서 그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뒷부분 내용 보시면 그 어느 해보다도 긴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어느 해보다도 긴 겨울이 가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시간의 흐름,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나온다. 봄입니다. 봄.
내년 봄이 아니라 올 봄이 온 것이다. 캘린더에는 달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벚꽃이 만발해 있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봄이 온 것을 쭉 이야기하는데 자, 이런 화창한 봄날에 끼어들어 심수를 부렸다. 왜 우리 봄인가 싶어서 막 얇은 옷 꺼내 입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람 불고 심지어 어떨 때는 눈도 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흔히 꽃샘추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지금 꽃샘추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별안간, 기온이 급강하, 기온이 뚝 하고 떨어지더니 바람까지 세차게 몰아쳤다. 그래서 어쩔 때는 왜 한겨울보다 이 꽃샘추위가 더 춥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좀 심리적인 거겠지. 봄인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막 추워지고 바람 불고 그러면 어우 뭐 한겨울보다 더 추운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람. 근데 이 바람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자, 낮 동안 떼어서 세워놓은 가게 판자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고 낮아빠지는가 하면 가게 함석지붕은 얇은 헝겊처럼 곧 뒤집힐 듯이 펄럭대고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이다? 바람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자, 골목이 공중을 가로지른 전화줄에서 온종일 귀신의 휘파람 같은 이상한 소리가 났다. 왜 실제로 바람 많이 불 때 보면 뭐 이런 소리 들리잖아요. 그런 걸 여기다 온종일 귀신의 휘파람 같은 이상한 소리. 어찌됐든 봄인데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면서 여기 지금 보시면 귀신 휘파람 같은 이상한 소리가 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그닥 좋은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귀신의 휘파람 소리에다 비유를 한 거 보니까 뭔가 오늘 부는 바람은 여기서 지금 부는 바람은 좋은 바람은 아닌 듯. 자, 낮에는 이 가게 골목에서 사고까지 났대요. 무엇 때문에? 바람 때문에. 전선을 도매하는 집 아크릴 간판이 그러니까 똑같이 거기가 이제 전기용품 도매상이 쫙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수나미가 일하는 가게 말고도 뭐 옆으로 앞으로 다 이런 전기용품 파는 가게들이 이렇게 쭉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 어느 한 가게의 간판이 바람이 휙 하고 부니까 마치 다 마른 빨래처럼 훨훨 날아. 원래 그 간판이 무겁잖아요. 근데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으면 그 간판이 훨훨 나는가 했더니 곧장 땅으로 떨어지면서 때마침 지나가던 아가씨의 정수리를 들이받고 떨어졌어. 간판이. 사람이 간판에 툭 부딪힌 게 아니라 멀쩡히 아가씨가 걸어가고 있는데 바람 때문에 휙휙 날라온 간판이 그것도 여기 정수리 부분에 떨어진 거예요. 이런 사고가 났다라는 거지. 바람 때문에. 그러니 그 아가씨는 얼마나 진짜 우리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 물론 바람이 불긴 했지만 자기 머리 위로 간판이 떨어져 이렇게 자기 머리를 맞출 거라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텐데. 자, 그래서 이제 피가 흘렀겠죠. 그래서 피를 보자 큰 아가씨가 어린애처럼 앙앙 울어댔다. 아, 이게 뭐 어른이고 아이고 뭐가 있겠습니까? 맞아서 피가 나는데 아유 뭐 저라도 진짜 엉엉 울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뭐 여기저기 사람들이 뛰어나왔으나 뭐 보통 우리가 이런 경우에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뭐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 사람들이 막 와서 이거 빨리 신고해야지 뭐서 이럴 때는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될까요? 뭐 119에라도 전화를 걸어서 뭐 구급차를 부르거나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뛰어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가씨를 부축해서 병원으로 달려간 것은 바람의 간판을 날릴 전선 도매집 주인 아저씨였다. 어찌 보면 응당 당연한 거겠죠. 그 집 간판 때문에 아가씨가 다쳤으니까 뭐 그 간판 뭐 가게 주인이 아가씨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 되겠지. 그럼 이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다쳤을까? 얼마나 아플까? 이걸 걱정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모두 치료비를 톡톡히 부담해야 할 그 아저씨를 동정했다. 물론 이 가게 아저씨도 불쌍하긴 불쌍합니다. 뭐 아저씨가 일부러 간판 날아가라고 뭐 간판을 대충 걸어놨다거나 자기 간판 날아가라고 뭐 바람을 세게 불었다거나 뭐 이 바람을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도 물론 뭐 좀 안 됐다. 뭐 이 아가씨 치료비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간판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 해야 되니까 좀 안 됐다. 그래도 이런 경우에는 어찌됐든 그냥 지나가다가 벼랑간 이 받치고 심하게 다쳐서 피까지 흘리는 사람을 보통 걱정을 해야 되는데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그 치료비를 부담해야 되는 가게 주인 아저씨를 동정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사고방식 좀 이기적이다, 이해타산적이다. 그러니까 이해타산적이다가 뭐냐면 이해타산적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일이 나한테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를 따지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따지게 되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당연히 행동을 하겠죠. 뭐 이해타산적이다 또는 이제 돈, 뭐 그놈의 돈이 문제다. 그래서 약간 물질 만능주의적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 그래 놓고 이제 하는 말이 지랄스러운 바람이지.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제가 수업 중에 함부로 지랄 뭐 이런 말 할 수 없는데 소설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랄스러운 바람이지. 그 아저씨가 무슨 잘못이 있기에 생돈을 빼앗기느냐고. 그렇지만 돈지갑 옆구리에 차고 부는 바람 못 봤으니.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돈지갑 옆구리에 차고 부는 바람 못 봤으니. 그러니까 바람 때문에 간판이 날아가서 아가씨가 다쳤으니 바람! 네가 치료비를 내야 해. 해야 하겠지만 진짜 돈 가지고 부는 바람 없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아저씨가 뭐 치료비를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뜻이겠죠. 그 재수 나쁜 다친 아가씨도 재수가 없는 것이고 그 주인 아저씨도 치료비를 부담해야 되니까 둘 다 재수가 없는 것이고 때를 쓸 밖에 돌이 없지나냐고 사람들은 쑥덕됐다. 하여튼 수나미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아가씨도 그렇고 그 아저씨도 그렇고 두 사람 모두 오늘 재수 온 붙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재수 굉장히 없는 굉장히 운이 없는 운이 나쁜 그런 날이었다라는 게 이제 수나미의 결론. 그런데 여기서 수나미는 문득 자기도 재수 못 붙을 것 같은 예감, 왠지 나도 오늘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예감, 불길한 예감이죠. 요 예감에다가 불길한 예감이라고 쓰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저도 진짜 그런 적 많아요. 아침에 뭐 일하러 나오면서 어디를 가면서 문득 근데 오늘 뭔가 안 가지고 온 것 같아. 오늘 왠지 느낌이 안 좋아. 그러면 뭐 매번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10번 중에 한 6, 7번은 진짜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특히 뭐를 놓고 온 것 같은데? 확인을 해도 있을 건 다 있네. 근데 도착해서 보면 진짜 결정적인 그 무언가를 놓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 그 예감대로 맞아떨어질 때가 좀 많거든요. 여기 수나미도 뭔가 좀 불길해서 그런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단단히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문제가 있는데 제가 그 문제들은 한꺼번에 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차문단 보시면 원래 이 자전거 도둑 이야기에서 좀 중요한 사건에 해당하는 내용이 우리 교재에는 살짝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리얼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로써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불길했잖아요. 근데 이제 마침 주인 영감이 이제 배달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나미가 주로 하는 일이 이제 뭐 가게 정리도 있지만 배달 일이니까 이제 자전거를 타고 물건을 하러 갔는데 이제 물건을 배달했으니 당연히 물건값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가게 주인이 그 이제 배달 간 가게집 그 가게 주인이 돈이 있는데도 수나미한테 돈을 단박에 주지 않고 계속 기다리게 하고 뭐 이렇게 나눠서 주고 그런데도 수나미는 그 돈을 꼭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버텨서 어떻게 하든 그 돈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수나미가 굉장히 순진한 시골 아이였지만 이렇게 막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곳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조금씩 수나미도 그런 사람들화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살짝 보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쨌든 힘들게 이제 물건값을 받아가지고 다시 원래 자기의 가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와봤더니 수나미가 세워놨던 자전거가 이렇게 땅바닥에 누워있는 거예요. 이제 바람이 세게 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이제 수나미는 자전거가 누워있으니까 바람이 쓰러졌나 보다 해서 자전거를 세워가지고 이제 신나게 다시 본인의 가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신사가 수나미를 딱 잡아요. 어딜 도망가?
아니 이놈이 지금 사고치고 도망가려고 하네. 그래서 수남이는 아무런 용문도 모른 채 얘 뒷덜미를 잡혀가지고 이제 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알고 봤더니 수남이 자전거가 쓰러지면서 그 옆에 세워져 있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동차에 흠집을 냅니다. 근데 그 흠집이라는 게 굉장히 크고 막 대단한 게 아니라 자세히 봐야 보일 정도로 굉장히 작은 흠집인데도 그 자동차 주인인 이 신사는 굉장히 멀쩡한 신사예요. 겉모습이 뭐 옷도 잘 입고 자동차도 굉장히 고급이고, 그러니까 좀 겉모습으로 봤을 때 돈을 좀 꽤나 많이 버는 듯한 그런 느낌의 신사인데, 이 신사가 수나미에게 네 자전거 때문에 내 자동차에 흠집이 났으니까 수리비를 내놓아라. 그래서 그때 돈으로 5,000원. 5,000원이면 굉장히 1970년대에서는 큰 액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내놓아라. 근데 수나미는 가진 돈이 없습니다. 물론 주머니에 보면 물건 값이 있긴 하지만 이건 수나미 개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이 없다. 막 이제 수나미가 울고 사정을 하니까 신사가 그래? 돈 없어? 내 자동차를 흠집을 내놓고 수리비를 안 내겠다는 거야? 이런 괘씸한 놈을 봤나? 그럼 어쩔 수 없지. 네 자전거를 내가 담보로 여기 묶어놓겠다 해서 자신의 운전기사한테 시켜서 열쇠를 사오라고 해가지고 그 자전거를 열쇠로 잠가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나미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수리비를 줄 수도 없고 이제 굉장히 큰 돈이고, 그 다음에 자전거는 또 묶여 있고, 그래서 이제 어찌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신사는 가버려요. 내 사무실이 저기니까 돈 갖고 와. 그럼 내가 자전거를 돌려줄게 하고 쉰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수나미는 자전거를 옆에다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데, 이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주변 사람들이 수나미한테 야, 그냥 자전거를 들고 가버려. 뭐 그런 걸 뭐 걱정을 해. 자전거를 들고 가버려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수나미가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순간적으로 그 열쇠가 채워져 있는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갈 수는 없으니까 자전거를 번쩍 들어서 달려갑니다. 어디로? 이제 그 자신이 일하는 가게로. 그래서 이제 그 자전거를 막 들고 힘든 줄도 모르고 막 헉헉대고 가게로 뛰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거기서부터 이어집니다. 주인 영감님은 자전거를 옆에 끼고 질풍처럼 달려온 놈 누구죠? 수나미지요. 이제 요 장면 왜 요렇게 요 문장이 나왔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니까 자기 자전거인데 지금 상황은 수나미가 본인의 자전거를 마치 훔친 것 같은 그런 묘한 상황이 돼버렸죠. 근데 주인 영감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인 영감이 그런 수나미를 보고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바라볼 뿐이었다. 자, 수나미는 너무 숨이 차서 그냥 뛴 것도 아니고 자전거를 들고 뛰었어요. 게다가 이제 신사가 잡으러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뛰었겠죠. 너무 숨이 차서 이런 주인 영감님의 궁금증을 시원히 풀어주지 못하고 한동안 그 아시죠? 주인 영감은 왜 이놈이 자전거를 타지도 않고 들고 이렇게 숨이 차게 뛰어왔는지 알고 싶은데 이제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주인 영감이 임마 말을 해. 무슨 일이야? 내 놈 꼴이 영락없이 도둑놈 꼴이다 임마. 도둑놈 꼴이다. 야 너 지금 마치 뭐 모양새가 도둑놈 같아.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말을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나미 가슴에는 이 도둑놈이라는 단어가 딱 와서 꽂히는 거죠. 도둑놈 꼴이라는 소리가 수나미의 가슴에 가시처럼 걸린다. 가시처럼 걸리는 이유는 갑자기 이 말을 들으니까 그래 맞아. 나는 도둑놈이야. 나는 마치 도둑놈 같아. 이게 내 자전거지만 수리비 대신 묶어놓은 건데 그것을 그 신사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들고 냅다 뛰었으니 나 도둑놈인 거 아니야? 라고 문득 찌리리리릿 찔린 겁니다. 가시처럼. 자,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수나미는 겨우 숨을 가라앉히고 자초지종,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그 신사와 수나미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주인 영감님께 고해 바친다. 다 듣고 난 주인 영감님은 무엇이 그리 좋은지 무릎을 탁 치면서 통쾌해한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했어. 맨날 촌놈인 줄만 알았더니 제법인데 제법이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지금 그러한 행동을 한 수나미를 칭찬하고 있거든요.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어찌됐든
그 신사도 잘못된 거예요. 수남이가 딱 봐도 그냥 가게 점원으로 일하기 때문에 돈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란 걸 알면 뭐 수리비를 깎아주거나 아니면 뭐 일하는 곳을 알아뒀다가 그 뭐 수리비를 갚으라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신사도 되게 그냥